구체적인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박주선 대표께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짐승이거나 예. 뭐 유령이 유령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런 표현이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국민들을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 안 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짐승이나 유령에 빗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막판으로 가면 저희도 그렇겠죠. 막판으로 가면 좀 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도 나오지만 국민들을 짐승이나 유령에 빗대는 거는 정말 삼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직책을 사퇴하시라고 당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저희 바로 그 대변인실 통해서요. 홍익표 대변인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세 도중에 예. 이 호남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위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는 사람이 없는데 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주위 사람, 그 지인의 말을 빌리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기자실에게 바로 공지를 했습니다. 유감이라고 표명했기 예. 때문에 저런 일은 당연히 뭐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예. 또 그다음에 자기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렇게 편을 가르면 안 되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했을 때 적폐 세력과 연대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하셔서 그때도 우리가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이제는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 자기를 찍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좋네요. 네. 유감 표명하고요. 근데 국민의당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이 발언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한 거는 국민이 아니었다는 점. 네, 이 예. 점만 하나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 어제 김한길 전 네.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캠프에 와서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홍부 이천동 쪽에. 거기서 이제 기자들을 초치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신 건데 아마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본래 그 김한길 전 대표의 그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 입장을 설명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 주된 요지는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으로서 지금 갑자기 급상승의 스타가 된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개인의 정치력과 지도력을 믿을 수 없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선거가 이제 막바지 이르고 종반전에 이르면서 서로가 치열하게 이제 양강구도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망하셨던 김한길 전 대표로서는 국민의당 창당 때 이미 사실은 창업 지분을 같이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4.13 총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아마 절박함 속에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한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제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그 김한길 전 대표 갖고 있는 전략, 그다음에 기획 능력, 그다음에 많은 인맥 이런 것들 활용해서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아마 본래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은 책임 있는 분으로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누구의 무엇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건 넌센스다.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한길 전 대표님을 모시고 19대 국회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김한길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 김한길 대표님이 안철수 후보를 도우러 나오셔서 일성이 안철수라는 분이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지지한다가 아니라 문 후보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달까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안철수 후보도 좋은 점이 많으세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좋은 점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에 반대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 후보의 좋은 점을 알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012년이라면 말씀하신 뭐 누구의 상속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이라면. 네, 2012년 대선이라면. 근데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하시고 그 이후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부의 흔들기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준비와 뭐 수련을 닦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의 정치로 2017년 대선에 임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DJ의 인내심과 노무현의 열정을 동시에 가진 분이 문재인이다. 이거를 최근에 정말 보면 볼수록 발견한다는 점 김한길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특정 세력이 후보로 만들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당의 경선에 들어와 주신 분이 214만이세요. 214만을 특정 세력이라고 하신다면 또 214만 중에 뭐 한 60% 가까이 지지해 주셨는데 100만 이상 되는 국민을 특정 세력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그거는 좀 너무 과하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국민 경선에 참여하신 분 전체를 폄하하는 것들은 절대 아닐 거고요. 제가 이해하는 그 특정 세력에 의해서 후보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2012년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도 사실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는데 이른바 이제 친노 분들에 의해서 사실 불려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 문재인 후보 스스로 작년에 이야기를 스스로 공개된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5년 전에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의지도 별로 약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기에도 뭐 최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정치의 길로 다시 나설 것을 권유하고 출마도 권유했습니다만 오히려 해외로 도피까지 하시면서 사실 정치는 자기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지금 또다시 재수까지 하면서 지금 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김한길 전 대표 이야기는 본래 정치를 할 자질과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정치를 할 수 있는 맷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되신 분인데 이른바 2012년 그다음에 2017년에 그 친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불려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시고요. 거길 그 경선에서 찍었던 100만 이상의 분들을 폄하하는 단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특정 세력은 대단히 예지력이 있고 유능한 것이죠. 2012년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12년이라면 그 말이 일부는 맞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늘 말씀하실 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얼마나 보물인지를 알아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곤란합니다. 저희가 요즘.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님 제가 계보 1호예요. 19대 때. 네, 그렇게 가깝게 모시고 제가 많은 배움을 받았고요. 김한길 대표님도 정말 유능하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 사실 다 좋은 분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인정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불행하게 지난 해에 이렇게 갈라섰지만 갈라서서 제3당을 성공시키신 분이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사에 그 지역 기반 없이 이런 거를 그 해낸 분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호남당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 지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김한길 대표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앞으로는 문재인 후보 비난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우리 서로 경쟁하자는 제안을 제가 감히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인데 어떠세요? 이 부분만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와 노무현 당시 후보니까 2002년에 승리할 때요. 그다음에 지금 2017년에 그 문재인 후보를 같은 급에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는 2002년 승리 당시에 역사적인 소명과 시대 가치에 부합하는 그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장본인이죠. 이른바 노풍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와 비교돼서 지금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스러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후광 속에 그다음에 정권 교체라는 후광 속에 그냥 계신 분이지 제가 아무리 문재인 후보를 저도 뭐 존경하는 분이고 결이 강직한 분인 건 압니다만 문재인 후보 스스로의 문재인다움과 문재인다움의 어떤 그 특정한 리더십이나 특정한 어떤 시대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후광,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촛불 이 정신의 어떤 대체 세력으로서의 후광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 예. 문재인 후보 개인의 어떤 문재인스러움은 아직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이 말씀을 부분은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불러낸 국민 후보입니다. 저는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그 시대 정신, 권위주의 탈피나 지역 분권, 지역 감정 해소,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게 노무현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도 퇴행시켰고 남북관계도 퇴행시켰고 예. 민생이 파탄된 현장이잖아요. 저는 문재인이 국민이 문재인을 불러낸 이유는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퇴행시켜 놓은 민주주의 통일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예. 미래의 반석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닦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문재인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다. 게다가 이분이 사심이 없고 강직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나라의 기틀을 잘 다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초석을 하나하나 놓아두면 저는 뭐 그 후에 더 좋은 분이 나타나서 예. 또 미래를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후보군은 여럿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좋은 분이라고 요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김민희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제 원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해야죠. 하시죠. 예. 하시고 할게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내걸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더 좋은 정권 개최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정권 개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이제는 저 보수 정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으로서는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게 국민적인 심판이었잖아요. 예.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인데 그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중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누구이고 어떤 세력인가를 이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재인 후보와 우리 안철수 후보 사이를 묻지마 정권 교체냐 더 좋은 정권 교체냐고 구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부름을 받은 국민 후보란 말씀은 우리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이야기죠. 촛불 민심에 의해서 정권 교체 대안으로 지금 두 분이 지금 양강구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시선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분열과 패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과거의 어떤 지향적인 세력으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평가하고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통합으로 갈 것이냐 협치로 갈 것이냐 또 안심할 수 있느냐 불안하냐 이런 것들에 놓고 더 좋은 정권 교체 또 더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저희들은 호소하고 있는 네, 겁니다. 저희는 그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문재인에게 나라를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그 내용의 바닥은 내 삶을 지금 같이 두지 말고 바꿔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지향으로 삼고 그 내 삶을 예.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촛불 민심도 받들고요. 예.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시민들의 아픔도 보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민들의 삶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 좀 답을 해주세요. 네.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바른정당이 아마 심야 의총에서 뭐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만 자강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4.13 총선 때도 그 단일화 연대 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강으로 맞섰고 이번에 또 국민의당이 이렇게 급상승하기 전에도 일부 연대론에 대해서 자강으로 단호하게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는 끝까지 단일화 없이 대선 선거까지 갈 거고요. 다만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우리 후보 자체가 또 어떤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협치 아니고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다른 당과 대해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하지 않고 적폐 세력이 아닌 그런 합리적이고 훌륭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세력과는 언제든지 같이 협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 이야기 중에서 대선제까지는 단일화가 없습니다만 이후에는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예. 세력들끼리 협치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신 건데 아마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은 안 된다는 본래 그 김한길 전 대표의 그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 입장을 설명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 주된 요지는 상속자로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으로서 지금 갑자기 급상승의 스타가 된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개인의 정치력과 지도력을 믿을 수 없다.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선거가 이제 막바지 이르고
종반전에 이르면서 서로가 치열하게 이제 양강 구도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망하셨던 김한길 전 대표로서는 국민의당 창당 때 이미 사실은 창업 지분을 같이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4.13 총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아마 절박함 속에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한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제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그 김한길 전 대표 갖고 있는 전략, 그다음에 기획 능력, 그다음에 많은 인맥 이런 것들 활용해서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아마 본래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은 책임 있는 분으로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누구의 무엇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건 넌센스다.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이 호남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위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는 사람이 없는데 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주위 사람, 그 지인의 말을 빌리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기자실에게 바로 공지를 했습니다. 유감이라고 표명을 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은 당연히 뭐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예. 또 그다음에 자기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렇게 편을 가르면 안 되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했을 때 적폐 세력과 연대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하셔서 그때도 우리가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이제는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 자기를 찍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좋네요. 네. 유감 표명하고요. 근데 국민의당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이 발언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한 거는 국민이 아니었다는 점. 네, 이 예. 점만 하나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 어제 김한길 전 네.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캠프에 와서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홍부 이천동 쪽에 거기서 이제 기자들을 초치해서 이제 구체적인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박주선 대표께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짐승이거나 예. 뭐 유령이 유령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런 표현이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국민들을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 안 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짐승이나 유령에 빗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막판으로 가면 저희도 그렇겠죠. 막판으로 가면 좀 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도 나오지만 국민들을 짐승이나 유령에 빗대는 거는 정말 삼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직책을 사퇴하시라고 당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바로 그 대변인실 통해서요. 홍익표 대변인의 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세 도중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한길 전 대표님을 모시고 19대 국회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김한길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 김한길 대표님이 안철수 후보를 도우러 나오셔서 일성이 안철수라는 분이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지지한다가 아니라 문 후보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달까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안철수 후보도 좋은 점이 많으세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좋은 점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에 반대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 후보의 좋은 점을 알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012년이라면 말씀하신 뭐 누구의 상속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이라면. 네, 2012년 대선이라면. 근데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하시고 그 이후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부의 흔들기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준비와 뭐 수련을 닦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의 정치로 2017년 대선에 임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DJ의 인내심과 예. 노무현의 열정을 동시에 가진 분이 문재인이다. 이거를 최근에
정말 보면 볼수록 발견한다는 점 김한길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특정 세력이 후보로 만들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희 당의 경선에 들어와 주신 분이 214만이세요. 214만을 특정 세력이라고 하신다면 또 214만 중에 뭐 한 60% 가까이 지지해 주셨는데 100만 이상 되는 국민을 특정 세력이라고 하신다면 예. 저는 뭐 그거는 좀 너무 예. 과하신 표현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 국민 경선에 참여하신 분 전체를 폄하하는 것들은 절대 아닐 거고요. 제가 이해하는 그 특정 세력에 의해서 후보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2012년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도 사실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는데 예. 이른바 이제 친노 분들에 의해서 사실 불려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 문재인 후보 스스로 작년에 이야기를 스스로 공개된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5년 전에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의지도 네. 별로 약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기에도 뭐 최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정치의 길로 다시 나설 것을 권유하고 출마도 권유했습니다만 오히려 해외로 도피까지 하시면서 사실 정치는 자기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신